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화랑대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호랑대기 유소년 축구 대회 지난 2003년에 이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 올해로 18회째 맞이합니다. 작년에는 대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돼서 사실 19년째입니다만 18회째를 맞는 이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 축구 대회이자 또 경주를 대표하는 스포츠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올해 8월달 개최를 예정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잠정 연기가 됐다가 이번 주 금요일 12일 날 개막을 해서 앞으로 금, 토, 일 매주 3일씩 앞으로 4주 동안 경주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매주 3일씩 4주 동안 펼쳐지는 경기 방식이 좀 색다른 것 같네요. 기존의 대회는 대개 이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8월 달에 대회가 연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11월 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매일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지금 그런 학교 상황인데, 이런 네. 학생들의 수업 일정 때문에 음, 그 주말을 끼고 금요일부터 토일까지 매주 3일씩 경주에서 4주 동안 펼쳐진다.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겁니다. 네. 경주 지역 알천구장 등 경주 7개 축구장에서 열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각각 일주일씩 2차로 나눠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면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날 이번 대회 개최를 최종 승인했고 그래서 이제 경주 개최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팀당 참가 인원은 선수 감독 포함해서 20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러나 또 대회는 그 참가팀들이 조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방역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기간이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는 2,500명대 이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방역에는 경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대회도 종전에는 12살 미만, 11살 미만, 10살 미만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대회가 열리다가 올해는 10살 미만 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12살 미만, 11살 미만 이렇게 두 개 부문에 한 300여 개 팀이 출전해서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참가팀은 대회 개최 첫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별로 주마다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첫날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또 그 증명서를 경시 보건소에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사기관에서 이 경주시로 이렇게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PCR 검사를 의무화했고요. 네. 또 모든 경기 무관중 대회 또 이 어린 선수들이어서 종전에는 학부모들도 응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대회는 학부모들의 경기장 출입은 전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앞으로 넉 주 동안 한 선수단 8천여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경주시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경주시 자체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도 지급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호랑대기 이 축구대회가 연기가 되면서 취소다 연기다 이런 이야기들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숙박업소와 같은 이런 특별 피해 업종 156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화랑대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주시가 용광공단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을 공고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 연말에 용광공단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경시가 지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하나의 절차로 그 주민 의견 청취 열람을 8일 날 정식 공고를 했고 지금 열람 공고 중입니다. 네. 용광공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서 경주시는 이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지역으로서 그 자격이 또 그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용광 뭐 공단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도시계획상으로는 용광 준공업 단지인데요. 음. 이게 황성동 1070번지 이런 약 77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네. 요 지역에 대해서 요 열람 공고를 거쳐서 나중에 지정을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면 이때로부터 3년 동안 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업종도 많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운수시설이라든가 공장,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일부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9개 항목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하는데 이 공고일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경우는 이 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감안을 해보면 아마 한 일정 시간이나 3년쯤 뒤에는 그 향후에 경주시가 도시계획 그 관리 계획을 설정을 할 때는 수립할 때는 이게 이제 공단 지역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 그 앞둔 사전 절차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이 경주 중심 상권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한 20여 군데 이미 앞선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후에 한 4년 동안 그 선정을 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쇠퇴한 상권을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다시 이렇게 부흥시키는 르네상스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40억 그리고 이제 그 지방비 40억을 포함해서 총 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경주시 중부동 황호동 일대 지정구역에 거리 정비도 하고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과 같은 환경 개선 사업, 또 테마존 운영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같은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경주에 이게 이제 경주의 가장 예전부터 오래된 도심 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도심 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경주에서 이 동부 사적지하고 황리단길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이른바 절실한데 경주시는 이번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중심 상권 르네상스 전체 계획은 어떤 건가요? 여기에 뭐 그 중부동, 황호동 일대 상가뿐만 아니라 도심 5곳 전통시장 또 20개 정도의 법인 단체, 주민 이렇게 해서 이른바 참여시켜서 재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 금관총 인근 상업지구 이게 이제 신라 때부터 경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상업 중심지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금리단길로 이름을 짓겠다. 그 어떤 의미냐면 황리단길이 지금 젊은 층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일대에 또 금리단길을 만들어서 경주가 이른바 골든시티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걸 앞에 두 자를 따서 황금거리로 이른바 통합 브랜드화를 해서 이 상권 활성화를 시도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신라 천년의 빛과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신라의 거리라든가 또 전자상거래 또는 뭐 스마트 상권 육성을 위한
스마트 신라의 거리,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춘들이 오는 청춘의 거리라든가, 또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그 상인 단체들의 연합, 뭐 이런 4개 테마로 나눠서 중심 상권을 말 그대로 부흥시킨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에 그 전담하는 재단법인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제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